자, 백쪽에 있는 김수영의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이 시는 지난번에 했던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하고 좀 비교를 하면서 보면 좋아요. 이따가 이거 차이 이야기할 거야.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특히나 이 시 같은 경우는 크게 비교, 대조하는 거 신경을 쓰면 좋아요. 어떤 식이냐? 왜 나는 조그만 일에만 분개하는가? 그러니까 이쪽은 조그만 일, 그리고 이쪽은 상대적으로 큰 일. 그러니까 여기는 본질적인 것, 여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거. 그렇게 비교하면 되는데, 저 왕궁 대신에, 그럼 왕궁은 여기겠지? 내가 화가 나는 건 왕궁 대신에, 왕궁의 음탕 대신에, 혹은 왕궁의 음탕. 50원짜리 갈비가 기름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그러니까 50원짜리면 지금으로 치면 한 10,000원짜리? 근데 거기 기름만 나왔대? 고기는 없대요? 옹졸하게 분개하고, 그냥 분개가 아니라 옹졸하게 분개해요. 이따 얘기할게요. 설렁탕집 돼지 같은 주인년에게 욕을 하고, 옹졸하게 욕을 하고. 지금 요거에 대해서 욕을 막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욕해요? 옹졸하게. 그 다음에 돼지 같은 주인년이라고 이야기하잖아. 이상한 거 쓰죠? 비속어 쓰고 있지? 자, 이 비속어를 쓰는 건 일부러 쓰는 거예요. 왜? 내가 굉장히 속된 존재라고 하는 거를 강조하려고, 내가 속물이야 이거를 강조하려고 하는 거고, 옹졸하게 욕을 하고 라고 하는 거는 내가 알고 있는 거지, 내 행위가 옹졸한 걸 알고 있어요. 자기 인식하고 있다는 거 알려주는 게 옹졸하게 욕을 하고. 그러니까 내가 50원짜리에 기름덩어리만 나왔다고 화를 내는 거 행동 자체가 옹졸하다는 걸 내가 알고 있다고. 그러면 반성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더 이상 나가지 않아. 그게 문제야. 이러면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지만 거기서 그냥 끝이야. 끝이야. 왜 이러지? 왜 근데 반성을 안 하지? 이렇게 계속 봐요. 옹졸하게 욕을 하고, 한 번 정정당당하게 붙잡혀간 소설가를 위해서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는 게 안 돼요.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는 거는 이쪽이에요. 그 다음에 월남 파병에 반대. 월남 파병에 반대하는 것도 이쪽 근본적인 거. 이거를 이행하지 못하지? 내가 요거에 대해서 욕 안 하죠? 이거에 대해서 욕 안 하고, 이거 둘 다 안 하고, 그럼 뭐 해요? 20원을 받으러 3번, 4번을 찾은 야경꾼들만 증오하고 있는가? 야경꾼들은 내가 그냥 싫어하는 것도 아니라 증오까지 하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 못하고 여기는 이런 식으로 극심하게 증오까지 한다는 얘기예요. 옹졸한 나의 전통은 유구하고. 또 알아요. 여전히 이걸 아는데 이게 난 되게 오래된 나의 습관 아니면 나의 속성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하느냐? 전통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럼 이게 어디서 비롯된 거냐? 굉장히 길어요. 이제 내 앞에 정서로 가여놓여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래된 나의 속성인데 옹졸한 나의 전통이 이제는 정서래요. 언제나 나오는 나의 감정이야. 내 분위기. 그러니까 이렇게 사소한 거에 화를 내고 큰 거에 화를 내지 못하는 그런 게 나는 내재되었다. 아니면 습관화되었다. 이거 무서운 얘기지? 더 이상 나는 이런 걸 못하겠다는 이야기죠. 본능적으로. 이를테면 이런 일이 있었다. 예전에 했던 거를 이야기하는 거야. 1화입니다. 1화 에피소드요. 부산의 포로소용소에 제14 야전병원에 있을 때 정보원이 너스는 간호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스펀지만 들고 거즈를 개긴 나를 보고 포로경찰되지 않는다고 남자가 뭐 일을 하고 있느냐고 놀린 일이 있었다. 물론 이게 간호사들이 스펀지를 만들고 거즈를 개는 거는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때 당시는 이거는 비교적 하찮은 일이었다고. 지금의 잣대로 보면 안 돼요. 하지만 이때는 분명히 하찮은 일이었고 나는 그거를 하고 있었고 좀 더 의미 있는 걸 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이쪽이에요. 거즈를 개키고 하는 게 이쪽이라면 포로경찰 쪽은 이쪽이야.
그러니까 내가 물론 근데 이거는 여긴 딱 맞진 않아. 그러니까 확실하게 쓰진 않을 건데 굳이 비유를 한다면 하찮은 일 그래도 의미 있는 일. 하지만 여기 들어가면 안 돼요. 지웁시다. 이런 삶이 나예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이렇게 했던 거야. 이렇단 이야기는 옹졸한 게 나의 전통이긴 하지만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지금도 내가 반항하고 있는 건 스펀지 만들기가 거저 잡고 있는 일과 조금 더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요거는 하나 더 추가한다면 이런 것도 되는 거야. 사소한 일 아니면 가치가 없는 일. 반대로 이쪽은 큰 일, 가치가 있는 일 그렇게 볼 수 있지. 개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비명에 지고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애놈의 투정에 진다. 그러니까 나는 사람이고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무기력한 삶을 살기 때문에 개한테도 지고 애들의 투정한테도 져요. 그러니까 그만큼 나는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무기력하게 살고 있다. 매우 무기력하다. 떨어지는 은행나무 옆 잎도 내가 밟고 가는 가시밭과 같다. 이거 되게 재밌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떨어지는 은행나무 잎이라면 은행나무도 아니라 그거의 잎인데 이게 나한테 뭐와 같대요? 가시밭과 같대요.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사소한 일상조차도 나한테는 너무 버겁게 느껴진다고. 이렇게 작은 게 나한테는 커요. 이 얘기 뒤에 또 할 거야. 아무래도 나는 비켜 서 있다. 내가 알죠? 절정 위에는 서 있지 않고 앞만 조금씩 옆으로 비켜 서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말하는 절정이 무슨 절정이냐? 비판, 저항 이런 것들이 한복판이 바로 절정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알아요. 어떻게? 여기서 비껴나 있는 걸 안다고. 아무래도는 비껴 서 있다. 조금쯤 옆으로 비껴 서 있다. 그리고 조금쯤 옆에 서 있는 것이 조금쯤 비겁한 것이라고 나는 안타깝게도 어떻게 한대요? 알고 있대요. 그리고 그냥 알고 있다가 아니라 느낌표 찍지? 느낌표를 찍었죠? 그러니까 확실히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일종의 자기 인식도 되면서 자기 성찰도 되는 부분이 맞아요. 난 알고 있는 거야. 알고는 있다. 내가 불의에 저항하지 못하고 대응하지 못하는 거를 다 알고 있기는 하다. 내가 소시민적으로 사는 거를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 성찰 혹은 뭐 자기 비판 아니면 자기 평가 다 돼요. 그 다음 그러니까 이렇게 옹졸하게 반항한다. 왜? 나 알고 있으니까. 알고 있는데 내가 무기력하기 때문에 이렇게 옹졸하게 반항하는 거야. 누구한테? 이발쟁이한테. 만만한 사람이죠,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땅 주인에겐 못해요. 땅 주인은 이쪽이야. 구청 직원은 못해요. 동해 직원에게도 못해요. 구청 직원, 동회 직원. 동회는 지금으로 치면 주민센터. 그 다음에 야경꾼에게는 하지. 한 번 또 나오죠. 10원 때문에 1원 때문에 1원 때문에. 그러니까 1원이면 지금으로 치면 한 500원, 1000원 할 텐데 1000원 때문에 야경꾼은 증오까지 하고 이런 권력자로 보이는 사람들한테는 말 한마디 못하고 이런 거는 화내고 이런 건 화내지 못하고 모래야 나는 얼만큼 작으냐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나 얼만큼 적으냐 정말 얼만큼 적으냐 이거 책에 뭐 빠졌는데 마지막에 얼만큼 적으냐 다음에는 말 줄임표를 해야 돼요. 어떤 식이냐면 이렇게 고쳐 넣읍시다. 정말 얼만큼 적으냐. 그래서 말 줄임표를 써서 마무리 하잖아요. 내가 얼마나 좀 하찮고 답답하고 그런 거를 강조하는 거 여운을 준다고 하기에 뭐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있는 거 없는 거 좀 다르죠? 확실하게 있는 걸 주고서 나 자신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는 표현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게 왜 의미가 있다고 보냐면 모래, 그 다음에 바람, 먼지, 풀 이런 것들이 나보다 커. 근데 이거 되게 작은 거잖아. 이 작은 것들한테 하찮은 것들한테 나를 얘기해. 내가 더 작아. 이거는 나 자신에 대한 비판.
자기 비하. 그래서 이런 말 써요. 극단적 자기 비하. 그럼 왜 이렇게 하느냐? 답답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큰 차이가 뭐였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희미한 예사랑의 그림자가 차이가 뭐냐? 이거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앞에 있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것도 반성을 해. 자기 성찰을 해요. 하지만 도로 일상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소시민적 삶을 살고 있는 원래 일상으로 돌아가는 걸로 끝나요. 요거는 자기 반성을 하고 자기 비하를 하고 끝나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래도 여기 있는 어느 날 고공을 나오면서가 좀 더 자기 반성의 의지가 크다고 볼 수 있는 거라고. 얘는 외면하고 돌아가잖아. 근데 얘는 절대 외면하지 않는다고. 그런 걸 잘 이해를 합시다. 쭉 보고요. 자, 오른쪽에 문제 보고 끝낼게요. 1번.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이다. 김수영은 소시민의 모습, 약자에게 큰 소리치는 비열한 면모가 있다. 사람들이.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런 비판만 하려는데 김수영의 경우에는 의미 있는 거. 자, 봐. 여기요. 자신 속에 있는 소시민성을 통렬히 비판한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남을 비판하겠지만 김수영은 나 자신도 비판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 문제의 중요한 건 나 자신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4번을 봐. 야경꾼들만 증거하는 자신의 모습에서 자신의 모습이에요. 소시민의 나약한 미성을 깨닫고 스스로를 비판한다. 나를 비판해야 되는 거야. 1번은 다른 사람 비판은 아니고요. 속고 살아가만 아니고 오랫동안 해온 일도 아니고 보편 일도 아니야. 자, 2번. 의미가 비슷한 거는 여기 있지? 찾으면 돼요. 4번을 봐. 50원짜리 갈비 이발쟁이. 그래서 4번. 조그만 일 동해 직원, 왕궁 야경꾼, 왕궁 이발쟁이, 야경꾼 구청 직원. 4번. 설렁탕집 주인 야경꾼 이발쟁이는 만만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그래도 만만한. 내가 볼 때 그래도 내가 요즘 말로 치면 갑질할 수 있는 그런. 상대적으로 얘네들도 힘이 없는 자로 볼 수가 있지. 4번. 윗글은 자조적인 어조로 극단적인 자기 비하, 늘 조그만 일에 분개하는 자신을 그리면서 소시민적인 삶에 대한 반성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맞죠? 이 관계를 잘 이해를 합시다.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하고 차이도 이해하고요.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자, 제목은 고궁을 나올 때 왕궁이 떠오른 거야. 이걸로 모든 시가 시작되는 거라고 보면 돼요. 여기까지 할게요.